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 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는 어디로 수급이 딱 몰리고 있는 쪽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장 초반인데 벌써 1,700억 가까이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이게 또 반도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게 어제 ASML이 이제 실적을 그러니까요. 발표를 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좀 안 좋게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게 TSMC 실적 발표가 또 17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4분기 가이던스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가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견고함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뭔가 섣불리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이제 생기는 게 이제 대선이 또 남아 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 대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도 좀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한 번 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그럼 대선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여기서는 사실 제약바이오가 좀 대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를 했을 때거든요. 그럼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 CMO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상승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인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하락기 나올 때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V자 반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노이즈가 제거가 됐을 때 그때 접근하셔도 좀 늦지 않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여전히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연말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시장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실상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보다 하락수가 훨씬 더 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뜨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고요. 보수적으로 일단 대응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팀장님께서 ASML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3분기 실적 주문량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요. 4분기 가이던스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쪽에서 이제 나중에 반도체 수출할 때 있어서 국가별로 이 상한선을 정하겠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하게 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 반도체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열어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지금 각각 보니까 2.46%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대 넘게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투톱 전략 먼저 세우면 그럼 지금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근데 이게 이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다 잘라내기에는 사실상 뭔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조금 아쉽죠. 여태까지 좀 기다리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제 20만 원 선 이상에서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그냥 좀 버티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방금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결국에 이제 신규 관점에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시되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이닉스가 이제 20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한 17만 원 이하대로 다시 한번 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뭔가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그 전에는 좀 좋게 봤었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뭔가 그런
그런 상승할 만한 좀 트리거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종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하이닉스를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두 기업이 좀 다른 구도로 좀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면 거의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좀 갈리는 이제 시대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HBM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연코 이제 HBM에서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하이닉스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독점적인 위치에 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엘 출시에 맞춰서 하이닉스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는 하락할 때 저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주가 차별화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팀장님 어제 그 겨울 이야기했던 모건 스탠리 쪽에서 엔비디아랑 NDR 진행했는데 거기서 삼성전자 HBM3 이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TP 76,000원으로 상향했고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날에 반대로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HBM3 공급은 불발됐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좀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럼 전혀 반대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모건 스탠리는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를 저번에 이제 하이닉스 목표가를 54% 낮추면서 저는 좀 증명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너무 그런 보고서에 좀 집착을 하실 필요는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제 HBM3 이 통과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에 있어서 결국에 지금 이제 돌파구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HBM 퀄 테스트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걸 통과한다라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지위를 뺏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3E에서 4에서 5까지 넘어가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술력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HBM4 관련해서도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 삼성전자보다는 아직까지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HBM3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통과가 되고 이걸 공급을 할지라도 뭐 하이닉스만큼의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주진 못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콜 테스트가 진짜로 통과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상승에 좀 트리거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하이닉스를 지금 위협할 만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이제 HBM이라는 어떤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를 조금 더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시장 안에서는 HBM이 대세기 때문에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조정 시에도 담아볼 수 있는 관점까지 좀 주셨고요. 오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약해서 사실 어제 3시 27분에 LG 에너지 솔루션 공시가 나와서 오늘 시장 안에서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워낙 좀 많이 빼고 있어서 그런지 크게 반응은 없고 1.6%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승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외에서는 2차 전지 부품단까지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긴 했거든요. 지금 테슬라, 벤츠, 지금 한 일주일 지나서 지금 포드까지 같이 붙어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호재가 더해지고 있고 어쨌든 여기에 반응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V자 반등까지도 기대 가능할까요? 저는 아직까지 2차 전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테슬라와 직접적인 이런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테슬라가 지금 분위기가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제 로보택시를 공개를 했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너무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고 사실 이게 저는 그냥 좀 쇼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델을 공개를 했으면 결국에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왔고 언제 이제 양산을 할 거며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보여줬어야 됐는데 사실 이제 양산 시기도 굉장히 좀 모호했죠. 네, 모호하게 이제 말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실망감으로 많이 이어졌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또 23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조금 기대가 되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주가 변동폭이 좀 강한
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극적인 좀 테슬라도 반등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접근하실 때 우선은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꼭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단기 관점에서만 일단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